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3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제가 그걸 자꾸 깜빡깜빡하고 아니, 안 중요해요. 그냥. 그래도 네. 전문이잖아. 네. 네, 정말 섭외력 짱이십니다. 네, 깜짝 이번에 놀랐습니다. 네, 노력을 네. 좀 했습니다.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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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초대 손님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네. 이번 주에 사실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죠. 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 뿌듯해하고 또 음악을 들어본 사람이면 더 막 깜짝 놀라고. 네. 임윤찬 군,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18살 나이로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화제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임군을 누가 키웠을까? 그죠. 이 훌륭한 제자 뒤에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 계신가? 네, 또 아주 주목받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임윤찬 군이 나한테는 신과 같다,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피아니스트 손민수 씨 모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오후에 녹음을 하는데 그죠. 오시려고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퉁퉁 부었어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소개하는데 네.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을 줘서 오늘 뭐 이렇게 환대해 티가 주시는 났습니까? 건가요? 네. 아니 평소에 다른 분들도 환대를 하긴 아, 하지만 네네. 오늘 좀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네. 또 흥분을 또 가라앉히지 못하고. 네. 네, 먼저 직접 자기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입니다. 네. 와. 네. 요 며칠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경황도 없고 그죠. 그 윤찬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지금 저 친구 지금 오늘 뉴욕에 도착해서 이제 네. 뉴욕에서 일정 조금 소화하고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마음의 무게가 점점 이제 느껴지고 있을 테고 본인은 아마 또 누구보다도 유연하게 잘 핸들해 나가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주목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윤찬이가 어떤 인터뷰에서 산에 가서 네. 피아노만 치고 네. 싶다. 네. 그게 아마 윤찬이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지금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그죠. 윤찬이는. 네. 지금 마음이 많이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전화를 했는데요. 네. 심란하다. 직접 통화하셨나요? 네네. 네. 통화를 잠깐 짧게 네. 했어요. 네. 당일 그 네네. 발표 나고 나서. 근데 심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굉장히 지혜롭고 네. 주위에서 아끼고 정말 좋은 길로 모아질 수 있게 노력하고 애쓰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윤찬이는 주위에 사람 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미 그 콩쿨 측에서도 얼마나 윤찬이가 특별한 어리고 특별한지에 대한 거를 동시에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훨씬 더 연주 수도 많이 컨트롤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다는 말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네. 너무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니 네. 본인이 그걸 혼자서 이렇게 가슴으로 다 맞이하게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확실히 선생님을 또 느끼시는데요. 그렇죠. 저희 같은 네. 사람은 그냥 너무 좋다. 좋겠다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일을 해낸 것이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오로지 윤찬이의 연주만을 통해서 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전달을 해줬잖아요. 이번 네네. 윤찬이가 이 3주 동안 클라이번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네. 너무 큰 문제로 다가와 있고 네. 피아니스트라는 거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매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 매해 성숙해 나가야 되고 오늘 하루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음악이 내일 똑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뒤처져 가고 있는 사람일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윤찬이는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빨리 다음 곡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네. 정말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죠. 네. 아니 아우. 사실은 예, 손민수 교수님도 그 젊은 어릴 때부터 되게 저 친구 참 무서운 친구야. 주변에 네네. 그런 같이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음. 그런 분이셨대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음악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이게 뭐 다른 분들도 물론 다 연구를 하고 하시지만, 예.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네. 어린 나이에 피아니스트가 그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네. 수 있고 그리고 단지 이게 무슨 컴피티션에서 1위를 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주를 통해서 네.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맞아요. 네. 흔들어 놓고 네. 그 심장에 진동하는 어떤 그런 힘을 느끼는 연주를 할 수 있나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정말 윤찬이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연주했었던 그런 연주들을 제가 갈 수 있는 한은 꼭 꼬박 챙겨서 갔었는데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네. 무대에서 어떤 게 나올지. 근데 윤찬이의 몇몇 연주들을 보고 제가 돌아서 나오면서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저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쟤는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아노를 저렇게 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큼 정말 뭔가 특별함은 네. 그때부터 보여주고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힘은 이건 것 같아요. 오로지 음악이 요구하고 있는 스피릿과 캐릭터 속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밀어 넣어서 하나가 돼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이 필요해서 거기까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나름대로 터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윤찬이 연주를 보면은 저는 때로는 그 작곡가하고 그냥 어떤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거든요. 네. 그 작곡가가 요구하고 있고 그 작곡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네. 외길을 가는 거죠. 네. 정말 자기만의 어떤 방해물도 다 쳐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사실 전에 그 금호아톨에서 리스트의 순례자의 네. 순례의 이탈리아, 연구, 예, 네. 네. 그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게 그걸 치기 위해서 뭐 단테의 신곡을 읽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한다는 게 그냥 피아노 앞에서 그냥 맨날 연습하고 막 틀리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그거를 숙련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물론 네. 어린 나이에 그런 동시에 다른 자기에게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리소스들을 늘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네. 것 같고요. 네. 리스트 단테를 치면서 그러니까요. 네. 단테 신곡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윤찬이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기도 읽었을 거예요. 네, 그 네. 당시에 자기가 찾을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은
정말 다 찾아내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학생이고 저는 사실 윤찬이하고 여러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네. 음악을 같이 얘기해 오면서 저한테 제일 재밌고 좀 이렇게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글렌 굴드 선생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글렌 굴드가 오르간 연주하는 녹음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아주 예전에 그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네. 선생님 이런 거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블라디미르 소프로니츠키라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윤찬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사실은 러셀 셔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네. 러셀 셔만 선생님이 손민수 선생님의 선생님. 그쵸. 네. 예. 그러면 할아버지 선생님 네. 그런. 네. 정말 네. 지금은 윤찬이를 손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피아니스트가 러시아에서 있었을 때의 그 학생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에피소드들을 지가 어떤 러시안으로 된 말도 안 되는 웹사이트에서 진짜요?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옛날 그 미지에 본인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잊혀져 있는 네. 그런 피아니스트들을 어떻게든 더 가깝게 다가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네. 그걸 또 리서치를 해요. 리서치를 네. 해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어하고 저한테도 그런 거 보여주면 굉장히 저도 재밌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남다른 부분이었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라흐마니노프 3번 할 때 카덴자를 오리지널 카덴자를 맞아요. 쳤다는 쳤어요. 거에 네. 대해서 되게 독특하다라는 얘기들 잘 많이 안 했거든요. 한다면서요, 그 버전을. 네. 아마 다음 연주를 하게 되면은 네. 오시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윤찬 네. 둘 다 네. 가지고 있는데 윤찬이는 아마도 그 윤찬이가 정말 좋아하는 라흐마니노프 3번을 쳤던 네. 작곡가 본인 그리고 호로비츠라든지 호로비츠. 존 브라우닝이라든지 여러 그 본인이 사실 정말 좋아하는 연주자들의 마음에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 곡의 1, 2, 3악장을 다 놓고 봤을 때 1악장 카덴자가 너무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오시아 그 두 번째 버전으로 치게 되면 1악장 그 뒷부분이 너무 많은 것들의 드라마의 중심이 네. 맞춰지고 그 뒤로 가면은 조금 뭔가가 또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통해서 그거는 사실 저는 그런 선택은 윤찬이에게 그대로 본인이 선택하게 믿고 네.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은 하실 때 뭘로 치세요? 저도 둘을 다 쳤는데 네. 최근에 연주한 거에서는 저는 두 번째 버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오시아 버전이 뭘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시아 버전은 라흐마니노프가 오리지널 버전을 쓴 다음에 아마도 연주에서 정말 좀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네. 다시 그 카덴자를 써서 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그 카덴자만으로도 너무 네. 드라마가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피아니스티컬리 조금 더 하모니를 많이 더 두꺼운 하모니를 많이 써서 네. 만들어 놓은 네. 그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네. 카덴자의. 근데 그거 대신 오리지널 버전을 그죠. 친 거죠. 그 오리지널 버전은 조금 그 오시아보다 좀 가벼운 느낌의. 네, 처음 시작에서는 네. 하모니의 그죠. 색채감이 네. 훨씬 네. 조금 가벼운 네. 거는 있죠. 네. 근데 그만의 어떤 또 매력이 네. 당연히 있고 네. 그래서 콩쿠르에서 어떤 피아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콩쿠르에서 나의 기교를 과시하려면은 두 번째를 오시아를 해야 되는데. 치는 치려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저도 많을 것 네, 같다. 네.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저랑 늘 얘기하고 우리 네. 콩쿨에서 절대 너의 얼마나 내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는 것은 이미 공통된 이야기로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네.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윤찬이한테. 또 어디서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님께서 임윤찬 군한테 너무 뛰어난 이 기교가 이렇게 자칫 서커스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을 맞다. 강조하고 네. 인터뷰에서 예. 그런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약간 글쎄요, 저희 선생님의 에피소드라서 네. 어떻게 말씀을 제가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만큼 저희 그 러셀 셔먼과 변화경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저와 윤찬이가 음악을 공부해 나가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셔먼 선생님이 연주를 네. 끝내시고 퍼스트 스태프를 끝내고 인터미션에 들어오셔서 근데 변화경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피아노를 너무 잘 쳤다는 거예요. 셔먼 선생님이. 그게 근데 심지어는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이었어요. 왜냐하면 셔먼 선생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고 있는 곡이 베토벤 소나타와 네. 더불어서 네. 그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이거든요. 그게 40대 때 셔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기해서 데뷔하셨을 때 음반을 내시면서 정말 뉴욕 타임스 일면에 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무대였었고 그 다음에 70대가 되셔서 또 다시 그 곡을 들어가셔서 그 40대에서 녹음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분도 일대기를 통해서 리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네네. 그 곡을 정말 누구보다도 깊게 연구하셨고 잘 연주하셨던 분인데 아마 윤찬이가 그 곡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기도 했고요. 네. 네. 근데 일부를 마치고 오셨을 때 변화경 선생님께서 You're playing like a superhuman. Can you play a little bit more like human?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고 있다는 거를 때로는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피아노의 어떤 내 손가락에 그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 폭풍 같은 물결 속에 약간은 휩쓸려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윤찬이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도 해줬고 네. 피아노를 치는 것에 약간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네.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 음악의 메신저가 되어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늘 고민하고 같이 던지고 네. 대답해보고 그래봤었죠. 네. 그 초절기교 연습곡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결선에서 이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을 네. 연주한 거를 보고 사실은 이 윤찬 군이 작년이었나요? 네, 그 작년. 초절기교 연습곡으로 국내에서 리사이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리사이트를 할 때부터 아니 이 곡을 다들 이 이렇게 곡을 했다. 이렇게? 연주해서 진짜 한달음에 이렇게 음. 딱 연주를 한다고 다들 좀 놀랐거든요. 네. 그때. 예. 근데 이걸 또 심지어 콩쿨에서. 예.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뒤에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들 얘기는 콩쿨에서 이런 난곡을 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예. 그러니까 콩쿨에서는 사실 조금 실수하고 이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쿨은 순위를 가려서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라운드라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곡을 들고 나오면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이건 어떻게 뭐 그렇게 선곡을 볼 수도 하셨는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12개의 연습곡에는 이 곡은 사실 연습곡 이라고 말하기가 그쵸. 정말 네. 물론 너무나도 극한의 네. 어떤 피아니스틱 테크닉 같은 것들을 당연히 그 안에 들고 있지만 테크닉이라는 게 결국 예술을 어떻게 표현하는 한 부분인 것뿐이고 각각의 에튜드에 뭐 타이틀이 달려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너무나도 시적인 그런 타이틀들이 다 달려있고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의 긴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네. 드는 12개의 어떤 세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의 어떤 서사를 담아내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저희 선생님의 그 조조기획 연습곡을 정말 수도 없이 네. 함께 했는데 한 번도 이 곡의 어떤 틀림과 정확해야 되는 아니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포에틱 이매지네이션이거든요. 시적인 상상력. 네. 그 마지막 9번, 10번, 11번, 12번을 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떤 한 인간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 완전히 다른 음악이지만 베토벤이 마지막 세 개의 소나타를 썼을 때 네.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이 네 개의 연습곡으로도 네. 어느 정도 조금은 대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부조니 같은 피아니스트는 그 9번째 곡인 리코르단자를 두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지긋한 노인이 예전 몇십 년 동안 묵혀 있었던 내 빛바랜 예전 연애 편지들을 꺼내보고 드는 감정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굉장히 시적인 네. 그런 감성과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윤찬이가 이 곡을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빠져들어서 연주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내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감정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어떤 시적인 그런 감정들을 마음속에 미리 느껴버렸고 네.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다양한 면으로 해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반대였다면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잘 쳐야지 이 곡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런 또 감정을 넣어야 되고 여긴 이런 것들이 있고 한다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근데 그 피아노 그 수업이 물론 아주 잘하는 친구들의 얘기겠지만 이런 뭐 마지막 생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느낌이 또 탁 달라져서 나오나요? 그런 게 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윤찬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도 저는 제일 제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네.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네. 어떤 뭔가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이 같이 커넥트가 돼서 학생들이 연주를 하다가 네. 이게 왜 되죠? 하면서 막 눈동자가 그럴 때는 막 네. 타오르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되고 있는 건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정말 뭐라고 저도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진짜 음악에 네. 뭔가가 터져 나오고 네. 있는 네. 어떤 닫혀 있었던 문이 몇 개씩 열리고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런 경험 하나씩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네. 저는 경험을 했고요. 예를 들어 윤찬이 같은 경우 저 뭐 우리 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윤동주 시인 얘기 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번 그 리스 트랜센덴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독립투사의 마음이다. 아. 뭐 이런 얘기도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윤찬이가 하고 그냥 확 뭔가 깨는, 뭔가 어.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아. 오. 근데 아까 눈동자가 타오르는 것 같다고 음. 했는데 임윤찬 군의 연주를 이제 비디오가 같이 이제 요즘 중계가 되니까 네. 그런 순간을 몇 번 봤거든요. 저도 네. 그 이번 콩쿨 연주에서도 네네. 아 저건 진짜 완전히 확 몰입해서, 빠져들어서 예. 이건 콩쿨 연주가 아닌데 이런 생각. 이게 콩쿨 연주라는 말이 조금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콩쿨이라는 게 누구와 비교를 해서 이제 순위를 가리는 자리이잖아요. 근데 이 임윤찬 군은 예전 인터뷰에서 보면 나는 콩쿠르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는 그런 네. 취지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콩쿠르에 이제 클라이번 콩쿠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지 콩쿠르를 나가야 하지 필요는 하지라고 하면서 근데 왜 클라이번이었을까 또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다른 콩쿨이 콩쿨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글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네, 다른 콩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윤찬이가 콩쿨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네. 저도 보내는 거 정말 싫어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가려면은 정말 임팩트 있게 해서 제대로 하고 네. 좀 저는 사실 뭐 등수에 들고 이런 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네.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근데 단지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윤찬이는 또 윤찬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윤찬이하고 클라이번에 대해서 준비해 보자고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 이 10대의 윤찬이의 연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 이렇게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아무도 없다 하고 제가 믿었던 그 10대의 윤찬이의 연주를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에 정말 좀 많은 곳까지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아, 그런 콩쿨 중에 하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벤 클라이번 컴피티션이었고 참 우연찮게도 팬데믹이 1년을 네. 연기를 해주고 그래서 참가할 수 그래서 있게. 참가할 수 네. 있었고 네. 연령 제한이 그랬네요. 만약에 2021년에 했더라면 아. 참가할 수 없는 네, 거였죠. 전혀 참가할 수 없는. 또 몇 년 지나네요. 네. 그렇군요. 그냥 제일 빨리 그러면 연령 어릴 때 제일 빨리 출전할 수 있는 콩쿠르이기도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우승 당연히 이게 콩쿠르라는 게 1등하고 나면 이제 나는 저번에 왜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1등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더 이상 콩쿠르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였다고 한 인터뷰를 본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찬이가 지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쌓아 올려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이 몇십 년 동안 저희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던 말씀도 그런 것이고 콩쿠르뿐만이 아니라 정말 반짝이 그리고 반짝이고 평생 우리를 곁에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윤찬이 같은 또 특별한 별은 정말 어떤 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once in a lifetime에 네. 나올 맞아요. 만한 네. 그런 것도 너무 저도 동의하는 네. 바이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어린 왕자가 마지막에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슬프거든요. 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순수함을 전달을 하고 그냥 대화에 귀 기울여서 새로운 사람들의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정형화된 그런 생각들이 아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가도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왠지 그런 생각으로 떠나갔을 수도 있고. 네. 윤찬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위에 그 범람하고 있는 정보들 네. 그런 것들에 아예 차단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 버렸고 네. 그렇게 해나가서 음악과 자신만의 통로를 너무나도 순수하게 지켜내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앞으로의 일들에 좀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일어나서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 저도 반드시 윤찬이가 또 그런 부분은 너무 잘 해나가리라고 믿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네, 원하고 네. 있는 존재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찬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멀리 네. 보시고 정말 긴 호흡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으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정말 네. 크게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사실 콩쿠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네. 사실 연주자로서의 인생이 앞으로도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임윤찬 군이 심란하다라고 한 말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이해 가고요. 네. 사실 저도 심란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감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심란하다는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럼 기쁜 마음보다 심란한 게 먼저였어요 했더니 기쁜 마음은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심란하구나. 윤찬이 다운 네. 이야기는 맞아요. 네. 제가 아는 윤찬이는 그런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참 본인이 그 지금 윤찬이가 제일 심란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그 같이 참여했던 네. 30명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특히 또 한국인 네. 4명의 피아니스트 네. 너무너무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 네. 윤찬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왜 됐지? 내가 어떻게 저 형 누나들 그리고 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엄청난 피아니스트들 나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글쎄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도 어떨 때는 신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힘든가 봐요. 나 제일 어리고 나 아직 굉장히 준비 덜 돼 그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데 말도 안 되는 상을 받아서 심란하다 이렇게 얘기. 근데 또 네. 그들도 윤찬이의 특별한 어떤 무언가는 네, 다 네. 이미 알고 있고 네. 별로 깊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네. 콩쿠르에 너무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윤찬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음악을 하고 있던 정말 본인이 이 음악을 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네. 본인이 조용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요란한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감사하고 늘
행복해지는 방법을 뭐 네. 알 거라고 네.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다른 마음이 인터뷰에서 든든하다. 말씀하셨던데 윤찬 군도 이제 하다가 슬럼프가 오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그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더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게 기억이 여태까지는 나요. 본인이 스스로 네.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고 결국은 정답은 음악에 음악으로, 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피아노를 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 노래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이 하고자 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질문에 답만 찾다 보니까 가끔은 노래를 부르는 법을 잊어버린다. 윤찬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음악을 네. 순수하게 대해서 네. 그냥 노래를 불러보면 네. 윤찬이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특별한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저절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좀 털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할 때도 힘들어했는데 그때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하면서 좀 거기서 답을 찾았다 이런 네, 골드베르 얘기를, 변주곡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랬다면서요. 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사실 한 중학교 1학년 때 윤찬이가 골드베르 한 반 정도 저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때 가만히 내버려 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나이에는 도저히 쉴 수 없는 곡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너무 윤찬이의 바하 음악을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윤찬이가 바하랑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전혀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네. 네.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느꼈었고 네. 그리고 바하의 음악을 치면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랑 완전히 커넥트가 돼 있는 걸 느껴왔고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저랑 시작했던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직은 끝내지 못해 놓은 네. 그런 것들에서 또다시 인스파이어를 받고 네. 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치는 거 아닌가 하고 저한테는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답을 찾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 뭐 음악적인 어떤 음악을 찾아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네. 그게 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직까지는 소화되지 않고 있는 어떤 음악의 부분들을 깊이를 내가 찾아 내려간다는 것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찬이는 좀 어떻게든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저한테 질문을 가져오기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질문을 꼭 해야 될 때 정말 하나의 질문을 하는 편이고 네. 그 나머지는 본인이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랬던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가 그럼 몇 년 전이셨어요? 2017년이죠. 2017년. 네, 정확하게 2017년 네. 오디션이 1월 말이나 2월 네, 초였을 테니까요. 네. 그때부터 5년 전이네요. 네. 네. 6년, 6년째? 아. 네. 5년인가요? 네.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레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이건 되게 구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잘 못 치는 친구들이야 뭐 악보 보고 뭐 이렇게 느리게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옆에서 봐주시다가 뭐 틀린 거 고쳐주고 뭐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윤찬 군 같으면 레슨을 어떻게 할까? 그럼 만약에 세 곡을 배운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악보 보는 것부터 막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세요 레슨을? 갑자기 여쭤보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고 네.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캐치해서 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이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제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끔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사실 뭐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윤찬이가 어느 정도 준비가 사실 뭐 윤찬이뿐만이 아니라 제 다른 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그쵸. 때까지는 네. 그 본인도 그 책임감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까지 해오는 것이 음악에 대한 책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 그거를 인지하게 해주는 게 제 어느 정도까지의 제 역할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질문을 던져야죠. 이게 제가 듣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 학생이 윤찬이가 아니면 제 다른 학생이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학생이 노래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를 생각하다가 어떤 나의 인텐션 때문에 치우쳐져 버려서 저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다. 밸런스가 이거 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싶었지만 사실 윤찬이가 노래하고 싶은 거는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숨어 있는데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이걸 원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은 윤찬이는 아주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말을 꺼내자마자 알아요. 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아니라고 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정말 쭉쟁이라고 하나요? 네, 쭉쟁이를 네. 쳐낸다고 하잖아요. 네. 쭉정인가요? 쭉정이. 네. 쭉정인 아무튼. 쭉정이 이제 하여간. 쭉정이를 네. 쳐내는 게 그런 저와의 대화의 과정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것은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제가 그냥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오만하지 않고 절대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는 음악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제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점이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면 그 뭔가를 얻어냈을 때 성취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나의 오만함이 음악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이렇게 칩니다 하고 내가 치는 것을 과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도 사실 많이 때로는 빠져 들어가서 정말 극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고 저한테 계속 다짐하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아니스트들 특히 현대 사회의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리고 배워왔던 걸로는 사실 바하의 음악이 가장 종교적이고 어떤 좀 형식에 네. 들어가서 연주를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예를 들자면 쇼팽의 음악이 좀 더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네. 꿈을 네. 꾸듯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저는 그 작곡가들이
제가 이해하는 그 작곡가들의 음악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는 반대로 바하의 음악은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너무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연주를 해나가고 있고요. 쇼팽의 음악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쇼팽의 음악이 아니고. 아니다.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그 생각들에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편견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윤찬이가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그런 자기가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전혀 한 스푼도 오만하거나 편견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뭐 도 닦는 거죠. 사실 수도승이 들어가서 네.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는 네. 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종교라는 어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지만 네. 도 닦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예술가에게는 너무 그래서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 저 임윤찬의 연주를 한국에서 윤찬군의 연주를 한국에서 많이 봤던 이제 그 애호가들끼리 이제 뭐 얘기 막 하고 네네. 이렇게 끝나면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콩쿠르 가면은 저 심사위원들이 사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연주인데 근데 거기서의 그 뜻은 콩쿠르라는 게 요구하는 어떤 정형적인 어떤 그런 연주가 있다는 전제가 약간 있기는 한데 물론 콩쿨마다 뭐 성격들이 다르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콩쿨에서 통할 것 같은 연주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이번 연주에서도 전혀 이게 콩쿨이라는 거를 전혀 정말 기자님이 얘기 안 한 제 생각에는 정말,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네. 개성이라는 게 네. 음악가 특히 젊은 음악가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개성일 것 같아요. 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어떤 기교적인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자기의 개성이 없고 자기 세계가 없고 자기의 어떤 독립되고 독창적인 스타일이 아이디어가 없고 그 연주가 얼마나 힘이 있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인데 그 어린 학생들이 제가 영재원부터 이 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정말 엄청난 인재들과 재능들이 모여 있는 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어떤 그런 괴짜 같은 모습이나 아까 엉뚱한 모습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걸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비록 아니면 그 순간은 비록 어떤 조금 덜 다듬어진 원석같이 느껴질진 몰라도 그 음악이 그런 어떤 순수한 열정으로 타올라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네, 이렇게도 네. 표현해보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조금만 정제되는 법만 자기가 조금만 거기를 디스플린 할 수 있는 음악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상력이 뛰어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근데 막 떠벌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막 애써서 표현하고 있는다고 해서 전달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쳐내고 때로는 무언가를 정리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귀담아들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런 상상력이 하나도 있지 않은 재미없는
그냥 뻔하디 뻔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 정리를 하건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두건 전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찬이가 저는 앞으로도 제발 그런 자기만의 뭐 기자님의 표현대로라면 엉뚱하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좀 기발한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난 틀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을 제발 네. 끊이지 않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프레젠트해서 음악으로 번역해내야 될지는 네. 점점 또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풀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그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콩쿨 경연이라는 거를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임시완 군이 단 한순간도 수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주가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네.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네. 저도 뭐 나중에는 정말 제 학생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너무 그 전까지 사실 윤찬이하고 저하고 연주 들어가기 한 몇 시간 전까지 저는 새벽에 그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같이 막 이렇게 윤찬이가 리허설 한 거 보내오면 네. 제가 듣고 새벽에 전화하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참 윤찬이한테도 미안했던 게 얘는 정말 어디 제가 인터뷰 봤더니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네, 아마 아껴서 그렇게 4시라고 얘기했던 거고 거의 밤에서- 때로는 6시, 7시에도 안 자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네. 윤찬아 이거는 그때가 벌써 아마 1차, 2차 뭐 이럴 때인데 네.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와 있는 시간이 네, 거기 네. 시간으로 6시, 7시인 거예요. 너무 열중해서 그냥 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가는지도 모르고 모르고. 그냥 파고들고 네, 또 네. 파고드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말렸는데 그게 저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윤찬이의 모습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연주를 들어보면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성취욕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아니면 완벽해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연주를 들어보면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음악에 담아내는 과정. 근데 해결해야 될 곡들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조금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음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계속 같이 함께 동행하고 발을 맞춰서 들어가 보는 거였던 거예요. 네. 윤찬이한테는 그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체력도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 어떻게 그런- 버티나? 저도 참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어.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게 지친 정신으로 연주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저도 그렇고 네. 대다수의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그럼 연주를 못 해요. 그러면은 연주할 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멍해지는 네.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컨트롤 다 하면서 완전히 거기로 노래를 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윤찬이는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그 어떤 육체적인 피로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냥 음악의 어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네, 열정으로 그걸 쥐고 절대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뭐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윤찬이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저도 신기하게 느껴지고 네. 사실 윤찬이가 지 선생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는 게 본인은 어떻게 느낄지 저도 참
모르겠는데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스피레이션이 지금 돼주고 있고 윤찬이의 음악을 통해서 힘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음악의 메신저로서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저한테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윤찬이가 모차르트 이번에도 연주했던 그 네. 콘체르토를 처음으로 연주하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수원시향이랑 연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좀 다른 곡으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윤찬이가 그 전에 이제 저랑 한참 전에 저랑 공부를 해놓고 이제 그때 돼서 픽업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네. 시기였는데 저한테 레슨을 와서 뭔가 이렇게 쳤는데 그 2악장이 사실 굉장히 페인풀하거든요. 굉장히 정말 내 상처가 찌르는 것 같은 상처가 남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곡인데 거기까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아. 레슨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뭐 물론 그 피아니스틱한 준비는 철저하게 다 해왔고요. 짧은 시간밖에 없었는데도 네. 정말 한음을 소홀히 하는 음이 없이 다 완벽하게 쳐왔지만 저는 윤찬아 이거 더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가지고 네가 이게 이 음악의 진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뼈 있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이 첫 리허설이었는데 네. 밤을 꼬딱 샌 거예요. 아. 왜 그러는지 정말 저도 그때 뭐 제가 무슨 뭔가 전달할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윤찬이 어머니한테 아침에 네. 리허설 가는 길에 이제 윤찬이 전화가 안 되길래 윤찬이 좀 잠깐 바꿀 수 있냐 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윤찬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떡해요, 윤찬이가 어저께 레슨 갔다 와가지고는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 모차르트 리허설 가기 전까지 연습을 하고 지금 자기 차 타고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졸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한음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칠 수 있는데 네. 그쵸. 근데 네. 다음 날이 리허설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밤을 새우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게 음악에 자기의 마음을 담궈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아직 내 마음이 이 노래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 16분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에도 내 노래가 안 담겨 있다는 거를 내 노래를 담아내려고 연습을 한다는 건데 그럴 때 저는 사실 정말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음악에 진실되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번 콩쿨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아마 그랬던 그러게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지휘자 마리날 수업의 표정이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저분은 지금 콩쿠르 반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 최고의 연주를 했다라고. 제가 추후에 네. 그 심사위원 쪽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전혀 뭐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워낙에 그 윤찬이의 음악에 지금 찬사를 보내고 계시고 네. 그 심사위원들 모두에게 윤찬이하고 라코만 3번 연주한 것이 자기 음악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그 분 중에 한 명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울컥하신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감격해서. 그러니까 정말 아마 본인도 그런 순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콩쿨에서 많은 네. 경험을 하셨지만 그분이 또 저는 몰랐는데 윤찬이 말을 들으니까 그 오래전에 퀸 엘리자베스에서 파이널 지휘를 하실 때 윤찬이가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한 네. 지휘자이신데 정말 단지
음악을 놓고 뭐 말도 몇 마디 잘 안 해보셨을 텐데 네. 음악을 놓고 음악과 음악 사이에서 만나는 거죠. 음악 안에서 만나버린 거죠. 네. 근데 그 만남이 본인한테도 너무 큰 의미가 되었고 그게 사실은 음악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네. 사람과 사람을 화합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으로 마리나 알숲하고 윤찬이가 완전히 화합을 해버린 그러게 거죠. 말이에요. 네. 사실 듣는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요. 거기 같이, 그런 같이 하나가 예. 됐죠. 사실 저도 눈물이 좀 찔끔 났거든요. 들으면서 라이브로 이제 중계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많이 우셨대요. 현장 관객들이. 네. 거기 뭐 저도 제 학생도 가서 있는 학생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저도 부끄럽지만 학생 연주 특히 그런 콩쿠르에서 연주를 듣고 네. 제가 그렇게 감격에 감격해서. 겨웠던 네. 적이 언제 또 있었나 싶네요. 음. 이건 근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음악에 대한 경의였죠.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듣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게 같이 하나가 된 거였나 봐요. 어쩌면은 그게 더 소중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내가 사전에 이 음악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봤을 때 그게 나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고 정말 어떤 전달되는 의미들이 크다면 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클래식 음악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웹캐스트로 이제 생중계를 하는데 딱 끝나고서 거기 웹캐스트 그러니까 그 중계 온라인 중계 진행자를 연결을 했는데 그때 아까 원스 인 어 라이프타임 퍼포먼스라는 맞아요. 저도 거를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모 그 네네네. 피아니스트가 네,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원스 인 어 라이프타임 퍼포먼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머지션 같았다. 마법사 같았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윤찬이 한테 모두 다 홀려 들어갔던 거죠. 네, 네. 그게 콩쿨을 중계 방송해주는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공정해야 되는 것이 네, 아마 네. 입에 귀가 닳도록 들었을 그랬겠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네. 그런 마음을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 네.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네요. 네네 음악을 통해서 정말 그런 힘을 네. 네. 느끼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 30%밖에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연습할 때 훨씬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랬나요, 진짜? 본인 네.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윤찬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뭔가를 덧붙여서 말하는 거는 저는 이 친구의 랭귀지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뜻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이 연습할 때 막 들어가서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연주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죠. 아마 이 친구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떻게 쳤는지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정신이 없고 네. 무대에서 완전히 이렇게 음악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빠져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나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건 연주자로서는 사실은 저도 뭐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네. 저는 30%는커녕 어떤 뭐 부분은 300%도 네, 더 네.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끊임없이 채워 나가려는 자세를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히터의 일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화가 리히터가 연주를 끝나고 그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연주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었어도 연주가 끝나면 항상 그 스텝들을 다 나가게 하고 불 조그마한 거 하나만 켜달라고 한 다음에 밤새도록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주 끝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너무 좋아하고 마에스트로 플리즈 뭐 이렇게 더 이상의 음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연주자 본인은 너무 불만족스러웠고 네. 그래서 내가 월크를 해야 될 거 나 지금 해야 된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연주 끝나고 바로 나는 이거 월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밤새 그 무대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찬이가 정말 앞으로 정말 또 어떤 피아니스트로 계속해서 변형하면서 성장해 나갈지 저도 끊임없이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진짜 도 닦는 거야. 근데 그 저 오케스트라랑 협연할 때 이렇게 보면 저 한국에서 협연할 때도 느꼈는데 정말 그냥 정말 음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 칠 때도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맞아요. 너무 그냥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자기는 지금 피아노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이 그냥 있어요. 맞아. 그냥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막 보고 있고 그러지 않죠. 아니 그런가? 그거는 뭐 이렇게 아니 보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그냥 임윤찬 군은 표정 느낌이 같은 게 예. 맞아. 느낌이 조금 좀 특별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연주들에서는 진짜 우리가 솔로에서는 할 수 없는 앙상블이라는 그렇죠. 것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앙상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거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될 테니까요. 근데 윤찬이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윤찬이 연주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가기 전에 또 한국에서도 이 곡들을 많은 그죠, 오케스트라하고 많이 했죠. 협연을 할 수가 있었어 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지 않나 그런 그런 것 훈련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저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약간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순간이 사실 좀 있었어요. 느낌이 속으로는. 사실은 속으로는 네. 피아니스트는 지휘자도 되어 그죠? 있어야만 하고 지휘자가 아는 거 이상으로 어떤 성부가 어떤 악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다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찬이 그 락마인 3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눈 감고 지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곡의 속속들이 어떤 디테일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윤찬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셨던 것처럼 기사님이 완전히 본인이 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음악이랑 하나가 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던 걸 거예요. 작곡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작곡도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 안 들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윤찬아 제발 선생님 한 번만 좀 들려다오 하는데 잘 안 들려줘요. 근데 이번에는 돌아오면은 저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재촉을 해서. 아니 왜냐하면 저도 알아야 그죠.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저 나름대로의 판단도 좀 근데 자꾸 저한테는 안 들려줘가지고 예전에 언제 어디 협연 무대를 끝내고 자기 작곡 곡으로 앙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그걸 좀 녹음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안 들려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날 제가 안 오는 거를 알고서. 확실하게 알고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제가. 작곡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아. 그리고 현대곡을 되게 그 연주를 좋아하고 잘 하더라고요. 현대곡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러셀 셔만 선생님 네. 그 뿌리를 이어져 나가고 있고 네, 이번에 상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대곡 상도 받았죠. 네.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 전에 윤희상 컴피티션에 네. 나갔을 때 윤희상 곡도 네. 너무너무 훌륭한 5개의 네, 네. 소품들 네. 소품집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곡도 연주했지만 그 토마스 아데의 네. 곡이 피아니스티컬리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어려워요. 곡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네. 이 곡을 제가 줬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이거 핸들이 가능할까 약간 의심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들로 그 12음계를 벗어나서 사실은 그 사람 요새 현대 작곡가의 트렌드는 그 사람의 각각의 개성이 완전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을 쓰고 있는데 네. 뭐 그 작곡가의 의도와 네. 모든 캐릭터들을 다 소화해낼 줄 알고 피아니스티컬도 정말 너무 멋지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새길로 살짝 샜는데요. 러셀 셔만 선생님의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에드워드 스토어만이라는 선생님이신데 네. 쇤베르그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네. 아놀드 쇤베르그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고 쇤베르그의 자기의 모든 피아노 작품을 에드워드 스토어만한테 헌정했었고 그리고 그 뭐 옆에 있었던 베번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랑 늘 교류하고 네. 그 현대 음악의 시작점에 있어서는 뭐 산 증인 같은 분을 셔만 선생님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셔만 선생님도 현대 음악 굉장히 많이 연주하셨고 네. 쇤베르그의 전집을 앨범을 내셨고 그래서 아마 윤찬이가 현대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거기서 이미 마련이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늘 제 학생들한테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현대 음악을 하지 않으면 네. 도대체 누가 현대 음악을 할 것이냐. 비록 관객들의 호응이 적더라도 이거는 후세에 남겨야 될 우리의 네. 지켜내야 될 유산이다. 절대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가지고 너의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현대 사회의 음악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과 유럽에 있는 피아니스트나 음악가들에게 이 생각은 이미 오래된 네. 이야기예요. 네. 아마도 카네기 홀 데뷔 리사이틀이나 위그모 데뷔 리사이틀을 할 때 네. 현대곡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아마 보기 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음악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윤찬이는 이미 본인이 네. 자기가 거기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그 하우스 콘서트 이제 작은 무대지만 거기서 신년음악회를 작년에 했는데 맞습니다. 그걸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프로그램 중에 그 임유찬 군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작곡을 공부하는 친구가 쓴 곡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앙콜도 현대곡으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현대곡을 꼭 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있고 좋아하고 또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네, 아마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리사이트를 네. 하는 윤찬이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친구 작곡가는 이하늘이라는 이하늘이요, 맞아요. 친구인데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네. 저는 사실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왜냐면 제가 누군지 잘 몰랐고 아 네. 그리고 곡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잘 몰랐고 네, 그냥 토널 뮤직 그냥 써서 네, 네. 뭐 그냥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약간 저는 그런 음악을 써올 것이라고 제가 아. 잘못 상상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악보 보내라고 아. 어떤 곡을 칠지 아, 네. 악보 보내라고 해라.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악보를 보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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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 악보를 보고 이 네. 친구 진짜 보통 아닙니다. 네. 정말 중학교 그때 아마 그 친구가 2학년인가 맞아요. 그랬을 중학생이라고 텐데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네, 네. 이하늘이라는 친구의 작곡 활동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정말 보통 친구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악보를 딱 펴놓고 보자마자 윤찬아 이건 오케이 어. 이건 하자 어. 하고 너무 신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저도 네. 사실 정말 고마웠거든요. 아, 저는 네. 이거 친구 작곡을 하지 말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못된 그러네요. 네. 못된 선생의 네. 모습으로 돼야 되나 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악보를 딱 보는 순간 그냥 한 순간에 아. 이 라이팅이나 생각이 들어간거나 네. 이 악보에 그 정말 꼼꼼하게 자기의 인텐션을 표현해 놓은 것이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둘은 또 어떻게 알게 돼서 그렇게? 학교에서. 네, 네. 아,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임윤찬 군이 거기 현지에서 기자간담회 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선생님을 네.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대한 예술가 옆에는 항상 그 예술가의 위대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사실 그때 그 곡을 쳤던 것도 사실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네. 그 영재원을 통해 예원학교도 네. 마찬가지고 그죠. 영재원을 통해 오면서 참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순수함을 음악에 대한 순수함을 잃지 않고 네.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음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 정도의 어떤 정말 철저한 음악 최고, 네. 음악 네. 먼저의 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도 또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거기서 네. 좋은 영향을 받게 네.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아직 18살이고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고 네.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좀 너무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저렇게 하다가 그 어느 날 너무 갑자기 지치고 뭐 진짜 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거 산에 있잖아요. 뭐 예, 들어갔다 예. 와도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음반을 녹음하는 게 더 좋고 콘서트 무대에 올라가는 맞아요. 것보다 봤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보고 녹음만 그래서 하고 언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녹음만 이런 하고 거죠. 살면 어떻게 우리는 못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글렌 골드가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요.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네. 내 음악만 하고 싶다 이 마음은 저는 너무 잘 이해가 갑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요. 윤찬이의 음악은 네, 많은 네. 사람들한테 전 그러니까요. 들려줘야 될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최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네.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죠. 네. 윤찬이의 그 특별한 음악은 저는 윤찬이한테 늘 얘기하는 게 옛날 헨리 쉐링이라는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늘 자기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를 제가 윤찬이한테 그대로 전해줬었어요. 네.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의 술을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괴로울 때 술도 드시고 네. 뉴욕에 살면서 센트럴 파크에 가서 막 그 공원 의자에 혼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네. 네. 주무시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에스트로 아, 네. 집에 가자고 막 이러고 뭐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럴 네. 때만 어떤 순간에마다 I am the ambassador of music. 아, 나는 음악을 어떤 음악의 대사, 나를 통해서 나는 음악을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스펙트럼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지만 윤찬이가 정말 단지 메신저를 넘어서서 정말 어떤 음악을 가장 지조 있게 지켜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좀 그런 음악의 앰베서더가 되었으면은 저도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콩쿠르에서. 아, 참,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우승 인터뷰 소감 인터뷰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했더니 아직 선생님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딱 우승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통화가 됐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은데요. 저 그냥 그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찬아 괜찮니? 뭐 그랬던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런 네. 비슷한 정도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너무 끝나고 경황이 없어서 네, 애가 막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신 없지 괜찮니? 네. 네. 그 거기 현지에서 기자들이 유학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아직은 한국에서 선생님하고 계속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 지금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윤찬이를 지금의 윤찬이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윤찬이가 몇 년을 거쳐서 어떤 선생님의 스타일을 배우고 지금 이럴 수 있는 그 여유가 지금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바로 어떤 콘서트의 그러게요. 투어에 뛰어들어가야 네. 가야 네.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원하는 거는 이 윤찬이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찾아졌으면 좋겠고 찾아진다면은 그분이 어떤 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그게 윤찬이한테 또 굉장히 다른 인스피레이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것이 정말 예민한 네. 피아니스트의 조금만 어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성악 선생님이 성악가가 어떤 정말 너무 유명한 선생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 전에는 이미 너무 고음 발성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선생님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으신 선생님을 따라갔다가 발성이 다 망해서 아예 그 성악 노래하는 법을 거의 잊어버리고 네.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는 피아노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 저의 선배, 너무 존경하는 훌륭하신 음악가 선생님들께 믿어지지 않으실 만큼 굉장히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네,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죠. 선택을 정말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콩쿠르는 이제 안 나가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죽어도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건데요. 네.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나가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안 좋아하지도 좋아한다 않잖아요. 하죠. 사실. 안 그리고 좋아한다 아마도 했으니까. 네. 지금 윤찬이의 이 분위기나 상황을 네네. 보면 네. 나갈 필요는 나갈 없을 것 필요도 같아요. 없을 네.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네. 이미 네. 클라이번 한 번으로 그냥 딱. 너무 좋은 거죠. 네. 너무 그쵸.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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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게 음. 커리어를 위해서 네. 이제 콩쿠르가 커리어의 어떤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이제 발판이 되는 거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 그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 운동선수한테 올림픽 금메달은 목표일 수 있지만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음악가들한테 콩쿠르 우승은 목표가 아니다. 그거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제가 그런 네. 얘기를 주제 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진짜 이제 시작하는 피아니스트, 본인은 또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음악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요. 네, 실제로 배워 나가야 될 레퍼토아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좀 그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근데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채워 나가야 하고 네. 18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손민수 선생님 오신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앞으로 우리가 임윤찬 군을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꼭 물어봐 달라는 사람이 너무 있었어요. 감사하네요. 그걸 네, 물어봐 주셔서 네, 너무 네. 감사한데 사실 윤찬이를 위해서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한 2년만 네. 가만히 윤찬이가 얘를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폴리니였나요? 폴리니가 쇼팽곡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가 네. 그 콩쿨 직후에는 연주를 많이 했었겠지만 네, 네. 나타나지 않았다가 다시 등장해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시작했. 윤찬이에게는 지금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템포대로 굉장히 좀 물 흐르듯이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본인이 원할 때 강물로도 네. 나가고 바다로도 나가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연못에 머물러 있다가 본인의 템포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의문이 참 들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상황이요. 네. 근데 질문을 그렇게 던져 주시니까 사실 윤찬이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윤찬이의 어떤 그 음악으로서 해나가는 과정을 조금은 그냥 여유 있게 차분하게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막 다 담아낼 수도 없고 다 보일 수도 없고 하는 거를 조금은 소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 윤찬이한테도 더 편하게 음악을 해나갈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찬이가 저도 뭐 어디만 그냥 눈을 돌리면 기사들이 막 쏟아져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자기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윤찬이는 그냥 본인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순간에 하고 싶은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네. 물을 흐르듯이 네. 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진짜 눈만 돌리면 기사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기사를 쓰고 있으면서도 저도 좀 놀랐거든요. 네. 클래식 음악 콩쿠르 뭐 수상 소식 많이 나오지만 네.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지금 며칠째 계속 네네. 근데 왜 그럴까? 뭘까라고 사실 저도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찬이의 마법에 빠졌나 봐요, 사람이. 아니 그 영상도 인기 급상승. 급상승 지금 계속 네. 1위 며칠째 1위 하고 있어요. 엄청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음. 약간 좀 말을 되풀이하는 건지 네, 네.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아무런 티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걸 위해서 본인이 사실 깎아내면서 힘든 순간들을 다 이겨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음악과 윤찬이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윤찬이가 그 음악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심장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떨어뜨리는 마음속에서도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고 이런 좀 음악 외적인 마음들을 또 떨어뜨리는 연습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은 있는 게 오로지 그 음악과 윤찬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저도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긍지를 느끼고 그래 이게 내가 그 음악에 정말 영감 받고 인스파이어 될 수 있었던 순간이 이런 거였었지 하고 저도 정말 뿌듯하고 인스파이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다가도 맞아 이럴 수 있었어 하고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콘서트에서 정말 감격에 겨웠던 그런 몇 번 안 되는 순간들이지만 그 중에 한 번을 지금 이 윤찬이 연주로도 차지를 하게 됐고 네. 그런 순수하게 순수 예술을 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마음 깊이 전달되는 무언가 큰 힘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피아니스트로서 또 교육자로서 음악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수님도 뭐 연주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고 네. 근데 가르치면서 그렇게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윤찬이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제 다른 제자들한테 빨리 좀 더 또 집중을 해야 될 네. 그 친구들도 다 지금 뭐 하나씩 준비하고 네, 있는 네. 것들도 많고 지금 너무 제 스튜디오에 다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윤찬이 이야기만 제가 자꾸 네, 여기서 네, 하게 네, 되니까 저는 네.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도 좀 집중해서 가르치는 네.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래요. 네.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일단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 학생들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열심히 가르쳐야죠. 더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유일한 이유는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선생님이셨던
러셀 셔먼 선생님과 변학연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저라는 사람을 있게 만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도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려받았는데 내가 그 중에 조금이라도 물려줘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어나가야죠.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대신 제 삶도 조금 또 재정비를 하고 네. 제가 교육자로서 또 연주자로서 네. 어떤 식의 밸런스를 더 앞으로도 맞춰 나가야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한번 재 점검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모든 거는 밸런스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찬이를 제외한 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저를 또 목 놓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네. 빨리 네. 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제자가 아닌 다른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네.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주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되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로서 자기의 생각을 혼자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이 믿고 그것을 성장시켜 나갔을 때 얼마나 또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걸 네. 중도에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음악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윤찬이의 어떤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윤찬이도 그렇고 윤찬이 부모님도 그렇고 저한테 제가 굉장히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윤찬이가 먼저 콩쿠르를 나가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조바심 내지 않고 정말 내 음악에 대신 콩쿠르이 있어야만 뭔가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음악만을 보고 이 안에서 내가 찾아낼 걸 찾아내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디스플레인 돼 있게 철저하게 마치 내일이 연주인 것처럼 찾아 나가다 보면은 저절로 어떤 더 많은 꽃들을 피워낸 네. 그런 숲을 가꿀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큰 음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고 네. 시간 내 안에서 내 음악이 숨쉬고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윤찬 군 얘기와 함께 이제 임윤찬 군의 선생님, 네, 손민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훌륭한 제자 뒤에는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어요. 네. 아니 뭐 이제 음악이라는 게 그냥 얼마나 피아노 빨리 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음악이 이런 거구나.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네. 예, 음악을 대하는 자세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팟캐스트 네. 들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임윤찬 군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여유를 약간은 가지고, 멀리서 네, 여유를 네.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네. 네. 우리의 또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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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